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봅시다. 자, 요것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랑 똑같이 증명을 한다, 얘들아.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면은 인수분해가 요렇게 돼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이렇게 두면요. 얘랑 어때야 돼? 같은 식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쭉 펼쳐줘요. 합, 스, 곱 이렇게 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합, 스, 곱 이렇게 열어주고요. 똑같이 양변을 A로 나눠서 최고차항 계수를 1로 맞춰줬다라고 하면 얘와 얘가 같다라는 식이 나온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세 실근의 합은 얘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고, 그 다음에 두 개 곱의 합을 우리가 스마일로 부르기로 했지, 그치? 요 스마일은 어때? 부호가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부호가 그대로. 그 다음에 곱자리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나왔다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걸로 하시면 되겠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볼 때 세 실근의 합은 부호가 항상 반대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그대로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항상 뭐로 시작해서 세 근의 합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 곱으로 끝난다. 그 중간에 두 개 곱의 합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을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다시 넣을 때도 얘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 반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 연습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했으니까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야. 자, 요거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 세 실근의 합은 얘인데 부호가 뭐야? 반대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3분의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7이 아니라 7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0 그대로. 그 다음에 곱은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2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확인 문제 5번. 세수를 근으로 한대. 그럼 얘들아 거꾸로 내가 이제 뭐를 구한다? 합, 스, 곱 이렇게 세 개를 구해주면 되겠지. 거꾸로. 그지? 요걸 가지고 자 그러면 얘네들이 합하면 얼마야? 합이 얘는 5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스마일 모양으로 곱해보자. 자 얘네들이 요렇게 곱하면 3 플러스 3 루트 3.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합차로 계산하니까 얼마? 1 빼기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3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사라지고요. 얼마? 얘는 4가 이렇게 나오고요. 곱은요. 얘가 지금 두 개를 곱해놓은 거에다가 3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됐을까요? 자 그럼 얘들아 들어갈 때 x 세제곱에 들어갈 때 얘는 뭐야? 부호 반대로 들어가고 얘는 그대로 들어가고 다시 부호 반대로 해서든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됐을까요? 세 개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네 두 개를 곱하잖아. 이렇게 곱하면 이 두 개 곱해놨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요거를 마이너스 2를 해놨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얘를 하나 곱하면 끝나는 거니까 나는 이제 얘를 쓰는 거지. 세 개 곱을 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개 곱을 구할 때 여기 이 뭐라 해야 되지? 얘네 둘을 먼저 곱해놓은 값이 하나가 있잖아. 거기에다가 내가 4만 곱하면 세 개 곱이 끝난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에다 곱한 거야 그냥.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자 얘도 합 얼마야? 얘네들이 더하면은 4에다가 8이 되겠고요. 스마일 하면은 얘는 8 플러스 4i.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면 얘들 합차 얼마지 얘는? 얘네들이 곱하면 5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8 마이너스 4i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 이렇게 사라지고 얼마야? 2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곱은 여기에다가 4를 곱하니까 20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은 x 세제곱의 부호 반대로 그대로 다시 반대로는 0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밑에
얘들아, 우리 항상 무슨 근을 가지냐?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켤레근이 나올 수 있는 후보가 어디야? 요런 애들이지. 그치? 그럼 다른 한 근은 얼마야? 4? 마이너스 3루트2이기 때문에 세실근을 구해서 다시 또 합수곱을 구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 얘도 근이 얘를 줬지만 사실은 1 플러스 6i까지 세실근을 다 준 거 아니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얘도 곱 이렇게 하고요. 이미 뺐기 때문에 저도 얘를 뺄게요. 합은 마이너스 a 그리고 얘가 6 이렇게 돼야 되겠지. 곱은 그대로, 스마일은 그 다음에 곱은 부호 반대로 이렇게 빼놓고, 그럼 밑에 것도 똑같네. 그럼 요거 쓰면 되겠다. 그래서 a는 얼마고 얘는?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b는 또 스마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 마이너스 3루트 2 써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6 빼기 18인가? 합차 계산하면 16 빼기 18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8. 얘 스마일 다 계산해주면 얼마니? 마이너스 18이 되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선생님은 요거 계산할 때 뒤에 계산 안 해. 왜? 어차피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8 이런 거만 계산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까 어디야? 얘네들이 곱해놨잖아?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얘도 마이너스 2만 곱하면 곱자리가 4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8이고요. C는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됐을까요? 얘도요. 합 마이너스 A인데 합은 얼마? 4. 그럼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스마일. 그 다음에 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마일. 얘 여기 얼마? 2. 그 다음에 얘는 37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41이죠. 누가? B가요. 41이죠. 이렇게. 그 다음 곱자리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다 뭐 곱해? 2 곱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74? C는? 마이너스 C는 74가 되니까 C는 마이너스 74가 되겠어요.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고. 오늘 하는 거 요게 다야. 자, 넘어가서. 자, 대표 유형 5번. 자, 여기서요. 합, 알파, 베타, 감마 얼마입니까? 얘는 0이에요, 0. 우리 2차식이 없잖아, 그치? 0이에요. 그 다음 스마일 그대로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곱자리 부호 반대로 얼마? 1 이렇게 뽑아냈다. 그럼 얘들아 요 세 개 값을 가지고 뭘 구해? 1번, 2번 뭐 구하세요. 이런 얘기지?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해? 통분.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을 하면 내가 알파만 딱 보면 얘는 베타, 감마로 시작을 하겠지. 그럼 느낌 오지? 얘네 다 보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생긴 애가 오지 않겠냐. 그럼 몇 분의 몇?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얘기고. 얘들아 우리 요거 중요하지? 요거 어떻게 푸니? 우리 요거는 항상 합을 이용해서 바꾼단 말이야. 합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 대신에 얘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뭐야?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지, 얘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그럼 다시 얘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얘들아 사실 문제에 더 잘 나오는 거는 우리 보통 알파, 베타, 감마가 0인 거보다는 숫자가 더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했다.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1 마이너스 감마,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잘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실 때도 곱셈 공식으로 전개를 할 건데 1이 누구의 역할을 해준다? x의 역할을 해준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얘도 x의 세제곱 더하기 합 이렇게 합. 그 다음에 스 이렇게
얘가 x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게 더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요거 나오면 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 풀어야 된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밑에 풀어볼게요. 아 잠깐만, 요거 하고 5번, 6번 같이 있네. 얘들아, 우리 있잖아. 이런 것도 2차 방정식에서 했어. 얘들아, 내가 구해야 되는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생긴 거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야. 기억나지? 그지? 그럼 얘들아, 내가 구해야 되는 3차 방정식은 근이 이렇게 생겼고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얘네들의 뭐를 구한다? 합, 스곱을 구하는 거야, 지금. 그때 합은 뭐야, 그냥? 이게 그냥 얘가 그냥 합이야. 이렇게 생긴 애, 합, 이렇게. 그지? 기억나니? 그 다음에 스마일은 이 계산이 너무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도 그냥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스마일 모양으로 계속 곱하니까 이렇게.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이렇게. 그 다음에 곱은 얘들아 이거 다시 방금 얘기한 거야. 이거 뒤집을 수 있어야 돼. 1 더하기 베타, 얘 1 더하기 감마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야 돼. 요렇게. 그러면은 나보고 지금 이걸 계산하라는 거야. 뭘 가지고?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야? 마이너스 2예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 3이에요. 라는 이 세 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이 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라고. 계산 복잡해. 자, 얘 해볼게. 얘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값은 얼마야? 1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베타 이렇게. 그럼 얘들아 여기서 첫 번째 화살표가 알파 베타면 여기서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나오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쓸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베타 하나씩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도 베타, 감마 하나씩 나오고. 여기도 감마, 알파 하나씩 나오지. 그럼 뭐가 두 개 나오는 거야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두 개 나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 몇 개? 1, 3개 요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거 얼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에다가 3 더하니까 얼마? 얘는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얘 계산 어떻게 준다고 할까? 얘가 x가 된다고 얘기했지. 그러면은 x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합, 그 다음에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다음에 곱 이렇게 끝난단 말이지. 이해되세요? 집어넣으시면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도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얼마다? 1이 된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요거 합치니까 얘는 x 세제곱에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x제곱, 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얘 부호 반대로는 0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지. 됐을까요? 네, 계산 복잡하기 때문에 찬찬히 하시면 된다. 자, 밑에 두 문제 풀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아까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이거 그대로 하시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앞에 와야지 얘들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얘네 이렇게 얘가 지금 x 역할을 해준다고 했잖아. 그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보내야지. 그래서 제가 x 세제곱인 거야. 다시 마이너스 1 x 세제곱 플러스 합 곱에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 스마일 에 x 그 다음에 뭐야? 곱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1 말고 마이너스 1이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자꾸 자리를 바꿔줘서
숫자가 x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합수급으로 전개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계산이 좀 더 간단하다라고 느낄 거야. 이해됐지? 답은 안 내줄게. 여러분들이 내 답은. 그래서 요거 혹시나 그냥 전개하셨으면은 바꾸셔서 숫자가 먼저 앞으로 가게끔 해서 다시 풀어봐라. 괜찮죠? 네, 넘어가요. 아까 요거 했던 거. 얘들아, 우리가 두근을 줘도 사실은 다 이렇게 한 근만 줘도 나는 다 찾을 수가 있다.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야. 그럼 얘들아, 다른 한 근은 누구라고? 1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세실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는 몰라. 하나 모르는 걸 내가 그냥 알파라고 잡자. 이렇게. 그러면 이 방정식의 세실근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 없는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 자리 이용하셔서 나머지 한 근을 구한다. 이런 얘기야. 지금은 미지수가 없는 자리가 합스 곱자리죠. 그죠? 그래서 곱자리. 곱자리가 마이너스 2구나. 근데 3개를 곱하면 알파 곱하기 저거 합차로 계산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한 근이 얼마구나? 2구나를 찾은 거야. 요거.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이 2인 거를 찾으시면 나 또 뭐해? 합수 해주면 되겠죠. 합은 마이너스 2, 반대로 스마일은 그대로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럼 합하면 얼마? 얘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2 마이너스 1 루트 2.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다시 요렇게 곱하면 2 플러스 2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사라져서 얼마야? 얘는 3이 됐다. 요 얘기. 그래서 A는 얼마고? 마이너스 4고 B는 3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지. 그럼 얘들아, 밑에는 지금 한 근은 5 플러스 3i가 될 거고 다른 항들은 알파라고 두자. 이렇게 세트. 이 중에서 여기는 미지수에 누구 줬어? 여기 지금 스마일 자리 줬네. 그럼 요거 이용해서 나머지 한 근 구한다고요. 자, 그럼 여기는 합자리는 A고요. 스마일 자리 그대로 14고요. 곱자리는 다시 부호 반대로 돼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또 근과 계수의 관계 해준다. 자, 스마일. 자, 얘 25 더하기 9죠? 얼마야? 34.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5알파 플러스 3알파 뭐 이렇게 되겠고요. 얘랑 이렇게 곱하면 5알파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돼서 결국 여기 부분 무조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더해서 10알파가 얼마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20이 돼줘야 34 빼기 22, 14가 나오겠죠? 그러면 알파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나머지 한 근 마이너스 2인 거 찾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이너스 2인 거 찾았다. 자, 그러면 합하면 얼마예요? 합은 8이네요. 8. 그 다음에 곱은요? 아까 곱한 게 얼마였더라? 34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68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A는 얼마고요? 8이고요. B는 68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지. 괜찮지? 예, 구해볼게요. 얘들아, 유제 13번은요. 최고참 계수가 1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합을 줬네. 근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자, 여기 합이요. 여기다 그 다음에 곱 쓸 건데요. 여기 쓰실 때 얘는요. 3인데 얘는 뭐야? 4분의 A다. 4분의 A. 요거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라서 우리가 항상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오고 있잖아. 그치? 그 다음 다시 곱은 마이너스 4분의 B 해서 여기 4분의가 있어요. 조심. 그래서 푸셔야 된다. 자, 3차 방정식 활용. 자, 계속 활용 다 똑같죠? 도형에 관련된 거를 수식으로 바꿨을 때가 3차식이 나온다. 계속 이런 거랑 똑같잖아.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어디를 구해야 돼?
문제가? x가 다 나와져 있나? 그러네. x를 줘버렸네. x가 어디래요? 여기가 x래요. 그쵸? 자, 그러면 뚜껑 없는 상자를 만들었다. 부피가 320. 그럼 얘들아 여기 지금 밑면의 길이가 20-2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양끝 잘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4-2x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밑면이 이렇게 되면서 뚜껑이 없는 거 만들었다는 거는 지금 이런 사각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높이가 뭐가 돼요? 높이가? 여기? 높이가 x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제가 부피를 그냥 vx라고 한다고 하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얘가 얼마야? 322예요? 이런 얘기. 근데 사실 이제 꼼꼼하게 풀려면 여기서 숨겨진 범위를 뽑아내주면 x도 양수여야 되고 20-2x라는 얘도 양수여야 되고 14-2x라는 이 값도 사실은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는 이제 0보다 큰데 얘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 얘가 20보다 커지려면 x는 10보다는 작아야겠지. 얘는 7보다는 작아야겠지. 그럼 공통범위는 어디야? 0보다는 큰데 뭐보다 작아야 돼? 7보다 작은 범위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지만 사실은 무시하고 푸셔도 답은 이 범위 안에서밖에 안 나와요. 자, 아무튼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뭐야? 나보고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으라는 거지? 그럼 결국 뭐 해야 돼? 이게 넘어와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x를 구해야겠지. x를 구해야겠지. 근데 자, 요거 계산할 때 저는요 요거 앞에 2로 좀 뺄까? 10-x 그 다음에 얘도 2로 묶으면 7-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숫자 조금만 간단하게 조금만 내릴게. 그럼 얘네 앞에 얼마? 내가 이렇게 4로 약분할 수 있지. 그러면은 4로 약분하면 80 이렇게 되면서 x에 10-x 7-x 마이너스 80은 0 요 정도까지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다시 x에 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7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7x 제곱에 70x에 마이너스 80은 0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됐을까요? 네. 얘들아, 우리 이런 문제는 보통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나올 거다. 시험에 나오면 오지선다형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힌트야? 보기가 사실 힌트가 될 거야. 근데 지금 얘는 객관식이 아니잖아. 주관식이잖아.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는데 자,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서 문제를 푸시면 뭐야? 보기를 빨리 넣어봐야 돼. 몇 센치다 라고 하는 거 빨리빨리 넣어봐야 된다. 됐다.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상 얘가 무조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지. 자, 근데 자, 얘 다시 꼼꼼하게 인수분해를 해보면 는 0이 되고요.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는 이제 여기서밖에 안 나오겠구나. 그래서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구나라는 건데 얘는요. b제곱 마이너스 4의 실근이 나오긴 하네. 자, 허근이 나오면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실근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는 해서 x가 2 이렇게 나올 거다. 근데 여기서 자연수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답은 뭐만 된다? 2만 된다 라는 거지. 이해됐어?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다 주관식이네. 주관식이야. 숫자 여기 조금 식이 좀 커질 거거든. 주관식이기 때문에 숫자 조금 큰 수로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이나 2보다는 3 이상의 숫자를 조금 넣어보셔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도 일단 식만 좀 잡아볼게요. 식만 좀 잡아볼게요. 식보다는 답 내는 게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육면체였기 때문에 모든 길이가 다 똑같았겠죠. 그러니까 x로 잡고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구해야 되는 거를 x로 잡자. 2cm씩 늘리고 높이 3cm 뭐야? x 플러스 2의 제곱에 높이는 3cm 늘려서 얼마? 252가 됐어요. 뭐 이런 얘기. 식은 너무 심플하네. 그래서 요거 펼치셔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x 구한다. 됐을까요?
자, 식만 세우고요. 넘어갈게요. 16번도 한 번만. 밑면의 반지름이 6이고 높이가 12인 원뿔과 얘들아 너네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하니? 얘. 분의 그렇지. 그거 알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3분의 1에 밑넓이 얼마? 36파이 곱하기 높이 12. 얘가 원뿔의 부피가 되겠지? 서로 같대. 원기둥의 부피. 얘들아 원기둥의 부피는 3분의 1 해 안 해? 안 하지? 그냥 하지? 그냥 밑넓이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5r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파이 떼고 이렇게 계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원뿔의 부피 알고 있는지 보려고. 자, 요거 했으니까 얘들아 우리 여기다가 9의 건널비랑 부피 어떻게 구해? 4파이 r 제곱이랑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여기도 이제 세제곱까지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 모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뭐 계산하는 거야.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식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식만 잡아볼게요. 식만 잡아볼게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x로 잡으셔야 돼요. 맨 뒤에 써져 있죠.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얘를 x로 잡는다. 그래서 자, 요거 식 좀 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뭐 식이라고 할 것도 없어. 정육면체는 뭐야? 어차피 다 세제곱이잖아. 맞죠? A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B의 한 모서리의 길이보다 이만큼 길대. 그럼 얘들아 B의 모서리 내가 만약에 A의 모서리를 X라고 잡으면 B의 한 모서리는 뭐라고 잡아야 되니? 뭐라고 잡아야 되니? 여기 첫 번째 줄 읽으면 A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B의 한 모서리의 길이보다 이만큼 길고 라고 했으니까 그래 얘는 짧은 거지 B는. 그러니까 X 빼기 2. B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C의 한 모서리의 길이보다 이만큼이 길대. X 빼기 4 맞아요? 네. 그래서 C는 X 빼기 4.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정육면체 부피가 라고 해서 여기 은는이가 해서 끊어서요. 여기 좌변 끝났어요. 뭐야? X 세제곱은 이거지? 두 정육면체 부피의 합의 의는 곱하기 의 여기서 끊어줘야지. 뭐야? 이 두 정육면체 부피 합 뭐야? x-2의 세제곱과 x-4의 세제곱 써주고 그거의 뭐보다? 2배의 얼마? 39만큼 크다라고 나는 그냥 문제에 써져 있는 식 그대로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자꾸 풀면 되는데 만약에 계산을 조금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봐봐. 일단 결국 얘가 x면 얘는 x 플러스 2란 얘기고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2란 얘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약간 이 길이가 2cm씩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애가 B기는 해. 그러니까 A의 모서리를 구하라고 하긴 했지만 B의 모서리를 구해놓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2를 더해도 괜찮다. 이렇게 식을 세웠을 때는 뭐야? 여기 식이 조금 간단하니까.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어? 대신에 얘는 여기서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지? 내가 구한 x는 뭐다? b의 모서리라는 거지. 이런 거 헷갈린단 말이야. 내가 구한 게 x값이 b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드시 2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런 거를 꼼꼼하게 풀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여기 식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냥 내가 구하라는 거 x로 자꾸 풀면 돼. 근데 이렇게도 식을 세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괜찮아? 네. 자, 계산해서 답 좀 내볼게요.